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2025년 요양보호사 시험 쪽집게 기출문제 필기 실기 4회 총 80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쉽게 암기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해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특허를 내라, 저작권 등록을 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암기법들은 순수하게 저의 이 잔머리에서 나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쉽게 잘 가르친다고요. 이상 자랑이었고요. 강의가 좋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알리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의리 있게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출발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시험에서 가족 형태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수정 확대 가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년기가 되어질수록 역할 줄어들지요. 생산성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내향적으로 되어지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긴장하고 더욱 경직되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낮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징수한다, 통합징수를 한다. 그러나 돈 관리는 따로 독립회계다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국가는요 20% 부담입니다. 이거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2번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장기 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번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공단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 지자체 들어가는 문장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상자의 편에서 지켜주는 거니까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험에는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신체활동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세면 도움, 구강 관리하는 것, 식사 도움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하는 것 돕는 것 이런 게 해당되고요. 일상생활은 헷갈리기 쉬운데 밥, 청소, 빨래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부양자,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졌을 때 학대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입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거니까 시각적 성희롱이죠. 보기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몸 가까이 이렇게 밀착하는 거니까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보기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한다. 말로 하니까 언어적 성희롱. 보기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시각적 성희롱이겠죠. 보기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한다. 말로 비유하는 거니까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2분 다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 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입니다. 인플루엔자, 우리가 잘 아는 독감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항암, 항바이러스제 똑같이 저항한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외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고손심씨가 두꺼워진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얇아지잖아요. 피부도 얇아지고 질벽도 얇아지고 다 얇아지는데 노화가 되면 두꺼워지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고손심씨, 고막, 손발톱, 심장 근육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고두심씨 동생 고손심씨 했습니다. 고손심씨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 탄력성 떨어지고 긴장도 떨어지고 수분 줄어듭니다. 앞에 거 다 볼 거 없어요. 탄력성 떨어지네. 그래서 정답 5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입니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은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들도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질병의 경과가 길고요. 보기 2번 재발률도 높지요.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보기 4번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하고요. 보기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힘이 없다 그러면 노화가 되어져서 힘이 없는 건지 질병 때문인지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폐포가 뭐야 이러면서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에요. 천식은 감기,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이 된다거나 흥분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 모르신다고 해도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1번 폐포. 폐포가 뭔지 몰라도 상상력을 동원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폐포, 폐에 있는 거겠지? 이것이 팽창이 되면 천식 환자들에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겠죠. 보기 2번 기관지 확장돼도 붙이는데 기관지 확장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실 수 있겠죠. 보기 3번 기침 반사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게 증가하면 좋은 거겠죠. 자, 참고로 알아둘 것 있습니다. 시험에 반사라는 게 종종 나옵니다. 보기 3번처럼 기침 반사 있고요. 각막 반사도 있어요. 무조건 반사 나오면 저하된다, 떨어진다가 정답입니다. 노화가 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입니다.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올 때에는 보기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 뭐냐 하면 내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에요.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걷기입니다.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뼈와 근육이 내 체중을 지탱을 해가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시험에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작날이 뭐냐? 시간, 장소, 날짜예요. 시간, 장소, 날짜 찾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런 내용 요점 정리 영상에 다 나옵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5.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입니다. 각막 반사는 눈에 먼지나 티끌이 들어갔을 때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반사 나오면 무조건 저하된다, 떨어진다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제가 노화에 따른 변화할 때에 손심시 두꺼워지고 탄력성, 긴장도 떨어지고 수분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보기 3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듭니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햇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기 4번 빛에 순응하는 속도 빨라질 리가 없겠죠. 보기 5번 물체의 초점을 맞추어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안이 되는 겁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방광염, 염증이지요. 그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 있고요. 체중 감소 있습니다. 다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어지고요. 다뇨, 화장실 자주 가고요. 다식, 많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당뇨병 대표적인 증상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 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입니다. 보기 4번 우리 어르신들이 약물은 많이 복용을 하는데 이 약물이 순환되어지는 능력이나 배출되어지는 능력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있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보기 5번 우리 어르신들은 약물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폐렴구균은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껌이죠. 댓글에 링크 걸어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는 법 있었죠? 10년마다 파디파디 10년마다 파디파디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제공 기록지, 내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록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사전에 나는 나중에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대필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분이 한글을 모른다거나 몸이 불편해서 글씨를 쓸 수 없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녹화나 녹취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이 확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3번, 4번이 아닌 건 다 아실 거고요. 보기 1번 동공이 축소될까 동공이 확대될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임종이 다가오면 몸의 기능이 거의 멈추게 되잖아요. 눈에 힘도 빠지고 초점도 흐려지고 눈이 이렇게 풀리면서 검은 동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의료진이 눈동자를 확인하잖아요. 그거 보셨죠? 이것도 거의 같은 이유인데요. 빛을 비추었을 때에 동공이 수축을 하면 뇌 기능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초점이 흐려지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온도 직접 확인하는 것 안 되겠지요. 보기 3번 먼저 식사를 다 차려놓고 식탁에 앉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단에 생선구이가 있다 그러면 생선 가시도 다 제거한 후에 대상자가 앉아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식사 중에 TV 시청 안 됩니다.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한다. 정답 아니겠지요?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입니다. 식사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살해가 걸리기 쉽습니다. 보기 1번 식사 전에 먼저 국이나 물로 목을 축이는 것이 살해 예방에 좋겠죠. 보기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살해 걸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3번 턱을 들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서 살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턱은 당겨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보기 4번 숟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치할 때 칫솔 입안 깊숙이 넣는 것과 같은 거겠죠.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숟가락에 가루약 넣고 물에 녹여서 투약하고요. 무침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말합니다. 이 무침 주사기로 녹인 가루약을 입안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입니다. 계량컵에 약을 많이 따랐다면 다시 넣지 않고 버려야 되겠죠. 보기 1번
약병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색이 변했다 복용하면 안 되겠지요. 보기 3번 라벨은 감기약 이런 적혀 있는 이런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복용법, 주의사항 같은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되겠지요. 보기 4번 손으로 나오네요. 일단 여기서 땡이겠지요.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입니다. 그런데 귓속을 닦는다 그러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귓속은 닦지 않습니다. 보기 1번 귓구멍 중앙에 퐁당 약을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 점적합니다. 보기 3번 하루 동안은 오바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느슨하게 끼웠다가 제거합니다. 보기 5번 후 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말 안 듣는 아들 후 상방으로 잡고 끌고 나오죠. 빨리 나와서 씻어! 귀 잡고 나올 때랑 귀약 점적할 때랑 똑같습니다. 후 상방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입니다. 당연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기가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보기 1번 침대에서 배설할 건데 방수포를 무릎 아래에 깔아서도 될 일입니까? 그렇죠? 엉덩이 밑에 깔아야겠죠. 보기 4번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를 취했다가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춥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문 안쪽에서 잠궜는데 대상자가 쓰러졌다거나 하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 안쪽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굳이 눈높이 아래에 표시할 거 뭐 있나요? 대상자 눈높이에 화장실 표시를 합니다. 보기 5번 배설 마칠 때까지 손잡아준다? 오바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입니다. 이동 변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인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입니다. 보기 2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수학 공식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3번 왼쪽 편마비인데 왼손으로 잡게 한다? 정답 아니겠지요. 보기 5번 배설 중에 지지해 줘야 한다면 약한 쪽을 지지해 줘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지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 소변줄이에요. 소변줄을 하고 있는데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하다라는 것은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보기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보기 5번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고 정답처럼 보이지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혈 가능성 때문에 치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입니다. 보기 1번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죠. 보기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연고를 바를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입니다. 회원부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보기 4번 거품에 머리때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게 두피를 마사지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 팔, 몸통으로 닦고요. 마지막으로 회음부로 닦습니다. 보기 2번 식전과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쪽으로 손잡이 잡을 수가 없겠죠. 보기 5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거 너무 예의가 없지요.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해야만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게 되어지겠죠.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나 다마라입니다. 일단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앉힐 때 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대상자의 손을 가슴 위로 올려놓게 합니다. 가나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도록 합시다. 대상자의 그 무릎을 굽혀서 세워서 마비된 쪽이 위로 가도록 돌려서 눕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한 손은 등과 어깨, 반대편 손은 넙다리를 지지해서 탁 앉히면 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변경 가능한 체위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4.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2번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가라다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 두는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정답은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에 두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먼저 풀었다. 그리고 나서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 두려고 요양보호사가 이동을 한 사이에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두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풉니다. 나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휠체어로 옮길 거니까 한쪽 발씩 자동차 밖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힙니다. 손발 청결을 위해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2. 가능한 대상자를 눕혀서 돕는다. 3.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4. 손톱과 발톱은 모두 일자로 자른다. 5.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을 경우 소독을 해준다. 정답은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손발톱에 있는 이물질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과 4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 노래 잘 아시죠? 요점 정리 영상에 나옵니다. 보기 2번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혀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보기 5번 친절하게 발톱에 염증이 있다고 소독해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짠짠한 거 구입하겠고요. 비싼 거는 대여하겠지요. 이 중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입니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입니다. 이 내용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풍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나 낙엽 치우는 거 많이 보셨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전기 차단기는 언제 내려야 될까요? 태풍 때문에 물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모래 주머니 같은 걸로 최대한 막다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차단기 내리고 가스 밸브 잠그는 겁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과 4번 화장실 입구나 화장실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2번 밤중에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표시등 밤에도 켜둡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입니다. 보기 3번 칼슘 보충제는 변비가 오기 쉽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요. 보기 4번 이왕이면 도정 과정을 적게 한 현미나 잡곡이 더 좋겠지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다리미 밑에 꼬불꼬불 천이 있네요.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수면 중에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보기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은요. 치매 대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입니다. 보기 1번 보통의 사람 같으면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질문한다, 뭐뭐라고 설명한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와 아니오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하는 겁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입니다. 이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정답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문제에서 질문한다, 설명한다 정답 아니라고 했지요. 보기 1번 다른 말로 하면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보기 5번 질문할 때에는 네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할 때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하는 이유로 잠을 못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기 1번 물어본다. 보기 5번 설명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읽는데 마음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괜시레 슬퍼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치매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육체도 정신도 건강할 때 잘 지키자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고스톱도 열심히 치시고 책도 읽고 노래도 외워서 부르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이팅!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린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 그 이면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이번 보기와 같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하면 날짜, 시간, 장소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7살 땐가 우리 고향이 어딘데 거기 앞에 못이 있어. 봄만 되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르대는지 그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잖아. 뒷다리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요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으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간섭하고 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셨군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 외에 자꾸 전화하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 일을 못해서 힘들다, 그쵸?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요, 뭐뭐 해서 걱정되네요. 이 문장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이 외에도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언어장애니까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듣는 데 어려움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보기 1번 대상자 앞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겠고요. 보기 2번 입은 크게 벌려야겠지요. 입 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요.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입니다. 보기 1번처럼 질문하는 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번과 같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입니다. 화상 문제에서 이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기 4번도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직접 댄다거나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둡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요점 정리 영상으로 공부하셨다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는데요.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압박해서 다시 맹훈련해야 되겠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압박 위치 바뀌면 안 되겠고요. 보기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의 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